는 도로예요. 이 도로 도시, 이 신도시의 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역시나 재미있는 주제예요.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제주도에 인구 10만 명 정도의 이 AI 기반 신도시를 하나 건설한다고 상정합니다. 도시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중앙에 중앙단지, 그 주변을 따라서 호텔 단지, 그 주변을 따라서 캠퍼스 단지, 그리고 그 외곽에 연구개발 및 제조 단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주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 하나하나가 가로 세로 1km이고 전체는 14km 곱하기 14km 크기예요. 그죠? 14km, 14km. 그리고 요거 하나하나를 스퀘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총 14 곱하기 14에서 196개의 스퀘어로서 이 도시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인들 보이잖아요. 가로 세로 있는 라인들, 스퀘어와 스퀘어 사이에 있는 이 라인들이 도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도로는 이제 여기 이 스퀘어 안쪽으로도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고, 그래서 여기 이 라인을 2차선 도로라고 상정을 하고, 그리고 스퀘어 안에는 1차선 도로가 들어간다고 상정을 해서 도로 공사 비용이 총 얼마나 들지, 그리고 도로를 어떤 식으로 건설하는 것이 이 가장 합리적인지 등등을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뭐별 재미없는 주제 같지만 사실 재밌습니다. 먼저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일단 도시의 주요 교통수단은 자전거이고, 그리고 10% 정도가 자동차가 담당을 하고, 그리고 전부 다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도시 전체에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은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들은 저런 이제 환자 이송을 하고, 대개 시민들은 자전거를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가로등도 설치하고, 가로등은 이제 태양광 풍력으로 소비 전력을 조달하는 방식이고, 도로 표면 아래에 복합 물류 터널을 넣어서 거기에 상하수도, 통신선로, 전력선로, 그리고 물류 기능을 제공한다. 그죠? 물류 기능은 물류 로봇이 이 도로 표면 아래에 있는 물류 터널을 통해서 물건들을 배송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물건을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밑에 매설된 터널을 따라서 물류 로봇들이 이 물품들을 배송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도로의 재질과 시공 단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한국, 중국, 아시안 어떤 식으로 생산했을 때 가장 비용을 최소화할 것인가. 세 번째는 공사 기간을 산정하고 공사 일정을 한번 작성해봐라. 장비와 인력 수도 결정하고,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해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제미나이부터 먼저 물어봤습니다.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을 때 이런 내용이 왔어요. 러프하게 대략 총 연장은 2000에서 2800km, 그죠? 그러니까 2차선 도로와 1차선 도로를 합친 겁니다. 스퀘어 내부는 1차선, 스퀘어와 스퀘어 사이는 2차선 도로. 그리고 재질은 아스팔트, 시멘트, 투수성 포장재, 블록 포장재 등등이 있는데, 이것저것 고려했을 때 2차선 도로는 고품질 아스팔트로 하고, 그죠? 그리고 스퀘어 내부는 투수성 아스팔트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투수성 아스팔트가 어떤 건지 보신 적 있나요?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비용은 대략 대충 8,400 얼마에서 1조 얼마 정도 들 것 같고, 이건 도로 비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류 터널을 매설하는 비용, 이것도 고세를 고려하면은 이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죠. 요 정도 들어간다. 두 개 합치면은 한 5조 정도 들어가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가로등도 있고, 가로등 비용도 이렇게 40m 간격으로 했을 때 총 5만 개에서 7만 개 사이 들어가니까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전체는 4조 2,950억에서 5조 9,450억 정도 들어갈 것 같다. 그리고 ROI,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를 했을 때 상당히 이거는 사회 기반 인프라니까 사실 뭐 ROI를 하는 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ROI를 한번 던져봤어요. 던져봤더니 ROI에 대해서는 그냥 매우 긍정적이고 타당성이 높다, 이 정도만 나왔어요. 당연히 그렇죠. 도로를 만드는데
그게 없을 수는 없죠. 이제 같은 내용을 이제 알완에게 던진 내용입니다. 알완이 훨씬 더 좀 간결해요. 간결한 내용이고, 그래서 질문을 세 번을 나눠서 던졌어요. 첫 번째 질문 했을 때 알완이 간결하게 얘기한 내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첫째, 이렇게 14 곱하기 14 격자무늬이고 내부는 1차선, 외부는 2차선 해서 외부는 420km, 그러니까 스퀘어와 스퀘어 사이는 400, 연장이 총 연장 420, 그리고 스퀘어 내부에 있는 레인이 1232km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투수성 포장 단가를 킬로미터당 이렇게 따졌을 때 일단 교육도시 같은 경우에는 투수성 포장이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이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복합 물류터널은 이렇게 들어가서 얼마 1조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가로등은 이렇게 대략 1000억 정도, 1100억 정도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총 투자 비용은 이렇게 해서 총 2조 조금 더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구글 제미니보다 절반 정도고 가격이 나왔네요. 그런 것이, 제미니는 아무래도 미국 쪽 기준에 맞춰져 있고, 그리고 알와는 중국 쪽 기준에 맞춰져 있으니까 중국이 당연히 싸죠. 그죠? 자, 그 ROI를 보니까 ROI가 5.7%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업으로서는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도로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도로는 사회 기간 인프라니까 어쨌거나 17.5년에 걸려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가 있다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경제성 개선 방안은 이렇게 중국 생산 라인을 활용하면은 30%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일반 아스팔트를 쓰면은 또 좀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략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어디서 생산하는 게, 물류터널을 어디서 생산하는 것이 이 가격 대비 비용이 가장 좋을 것인가. 그러니까 도로 밑에 매설하는 물류터널, 그 속에 송전선, 전력선과 통신선과 상수도와 하수도가 다 매설되는 거예요. 땅 밑으로 다 매설하는 거죠. 그리고 이 터널을 한국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 중국, 아세안은 분업해서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비용을 따져봤을 때, 자, 결론을 따지니까 아시안이 제일 저렴하긴 한데 왔다 갔다 하는 선박 운송비가 좀 비싸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관세가 아시안이 5%니까 제일 저렴하죠. 저렴하니까 총 비용은 일단 815달러 해서 한국의 3분의 2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뭐 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장단점이 이렇게 있어요. 한국은 이렇게 있고, 중국은 이런 게 있고. 중국은 저임금과 한국은 숙련공이 강점이죠. 그래서 강점을 지금 큰 글씨로 표시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중국은 저임금이 강점이고, 아시안 국가는 중국보다 더 저렴한 임금이 강점이란 말이죠. 근데 운송비로 따지면은 중국이 가장 낮죠. 그죠? 상해에서 제주도로 오는 게 한국 부산이나 저기 완도에서 오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배는 싣고 내리는데 큰 돈이 들지 바다 위를 항해하는 거리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관세는 중국은 10%, 아시아는 5%인데 이걸 어떻게 특별법을 통해서 중국 관세를 5%로 줄인다 그러면 중국이 월등히 거의 뛰어나죠. 그래서 자, 이렇게 고품질 부품은 한국에서 생산하고 대량 생산은 중국에서 하고 저비용 부품은 아시안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총 비용을 시뮬레이션 했을 때 이렇게 각국, 한국 이 정도, 중국 이 정도, 아시안 이 정도 했을 때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좋죠? 자, 그러면은 기존 대비 20에서 20, 35%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ROI가 아까 5.7%인 거랬잖아요. 이걸 한 7% 정도, 7 내지 8% 정도 올릴 수 있겠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한중 협력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서 한다고 가정할 때 투입할 공사 장비와 인력의 수로 결정하고 공사 기간도 산정하고 공사 일정도 한번 작성해봐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알완이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필요한 게 중국산 장비
굴삭기, 덤프트럭 등등이 200대, 나머지 장비들 이런 게 있고, 작업자는 중국인 1000명, 한국인 200명, 아시안 300명 이렇게요. 전기통신시설 전기통신시설 쪽으로 아시안을 할당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알로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토목과 이른바 공구리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인력을 붙이고, 설계 검토와 공정 관리는 한국 기술자들 하는 걸로 해서 하면은 대략 150일, 한 5개월 정도면 공사를 다 끝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1일 공사 이제 예시입니다. 예시에서 요렇게 진행을 한다 이 말이죠. 나중에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하루 단위로 어떤 작업자가 어떤 공정을 할 것인지도 다 결정할 수가 있죠. 지금은 작업자라고 숫자만 나와 있는데, 나중에 작업자 개개인의 어떤 신상 정보, 나이나 기술이나 연령이나 뭐 이런 것들 신상 정보가 파기되면은, 그러면은 실제 어떤 작업자가 첫날엔 뭘 하고, 둘째 날에는 뭘 하고, 셋째 날엔 뭘 하고, 이것을 150일 동안 다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사람이 작업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게 뭔가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협력하고 관리 나머지 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어떤가요? 그럼 총공사비가 1.2빌리언, 한국 돈으로 1.7조 정도 되겠네요. 한국 대비 30%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네, 좋습니다. 깔끔하죠. 깔끔하고, 정말 여기다가 이제 실제 작업 인력들을 1000명이든 1300명이든 이 인력들이 다 결정이 되고, 그리고 장비들도 다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러면 실제로 하루 단위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도 다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대로 공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게 AI입니다.